네,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면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연인이라고 똑같아요. 성별이 이성에서 동성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연인관계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한 파트라서 똑같습니다. 교제 기간은 한 3년 정도 만나셨고 여자분이시고 26살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일단 저희는 여자인 커플이고요. 한 달 전에 제가 헤어짐을 구하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감정기복도 심하고 자존심도 센 편이라 한번 화가 나면 먼저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3년간 정말 애인한테 밑바닥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지만 싸우다가 집 나가기, 울기 등등 그럼에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꾸역꾸역 연애를 이어갔어요. 저를 거의 챙겨주다시피요. 애인은 제가 첫 연애였고 저를 많이 사랑해줬지만 애인도 많이 지쳐가는 것 같았고 본인 일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니까 점점 연애보다 자신이 더 눈에 들어왔던 게 보였어요. 연애도 좋지만 본인의 시간도 필요하다. 그런 서운함에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무다해 가량 싸우지 않다가 한 달 전에 같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호텔을 갔는데 사소한 말다툼에서 제가 화가 나서 옆에서 풀어주려는 애인에게 아무 반응이 없자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럼 헤어지면 되겠다 하고서 말하니 진심이냐 물어 마음에도 없는 말로 헤어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심 잡아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어요. 이게 아주 어린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그런 행동 많이 합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요. 그냥 내심 잡아주기를 원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잡아주고 싶으면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헤어지자고 얘기합니까? 이게 버릇이 나쁜 거예요. 그냥 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으나 지금처럼 헤어진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때마다 상대방이 잡아주니까 학습을 한 거야. 아, 내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한참 생각하더니 본인도 지금 연애할 준비도 시간도 돈도 여건도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면 휴가는 최악의 길로 치닫고 저만 먼저 집으로 왔습니다. 그 뒤로 제가 미친듯이 붙잡았지만 단호하더라고요. 이분이 엄청 자존심이 센 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미친듯이 붙잡은 거 보니까. 이걸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외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상대방이 고집이 세고 자존심도 세가지고 절대 사과를 하지 않는데 딱 이분이네. 사과하지 않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행동은 사실은 미숙한 행동이지 정말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존심이 세다라는 거는 자존감이 낮다라는 뜻도 돼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을 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숙하죠. 그래서 항상 후회하는 일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깽판을 치거나 아니면 나중에 와가지고 울면서 사정하죠. 아,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었다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제외하실 때 아, 그 사람은 단호하고요.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영원히 자기는 아니라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미숙한 거예요.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제 자신이 변하기 위해 정신과도 다녀보고 연애 관련해서 심리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반성도 하고요. 결국엔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마치 저에게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변할 거라는 확신도 안 서고 본인이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자신의 몫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매달리시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카테고리화도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변했다고 생각할 만한 시간이 있어야겠죠. 적어도 5, 6개월 정도는요. 저희는 헤어지기 전부터 같이 사업을 준비했던 터라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야 했고 거의 2주에 한 번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날 때는 최대한 이성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 친구가 불편해하지 않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마음 정리를 다 한 상태이니 편하게 친구처럼 대하면 좋겠다고 말하니 그 친구도 편하게 대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는 계속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저한테 은근히 연애할 때 했던 행동들을 하려고 하고 다시 만날 것 같은 여지를 주면서도 카톡으로 사업권으로 만나자고 하면 전화로 하자, 만나기 싫다, 저한테 여지 주기 싫다,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 태도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은 쉬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미루코 선생님 강의를 보고 다른 타 칼럼들도 많이 읽어보고 심리학 공부도 하면서 스스로 프레임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입니다.
제 프레임은 보시지 않았나봐요. 프레임을 높인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스스로 다시 연애를 한다면 전보다 분명히 더 나은 연애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심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밀어내는 듯 하면서 막상 만나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기도 싶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친구와 이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될 텐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일단은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연인 관계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인 관계를 금방 끝내고 싶거나 헤어지고 싶어서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회사로 들어가서 금방 나오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웬만하면 회사로 들어가면 한번 다니면 오랫동안 다니려고 하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연애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한번 사귀기 시작하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죠. 중간에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잘 만나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스트레스나 권태기가 와가지고 헤어지는 거지. 대부분 잘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하려고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아쉬움도 많이 남죠.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감정도 있죠. 이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똑같은 모습 때문에 또 헤어질 텐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술 먹고 연락이 오는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아니면은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웬만하면 인간관계가 끝나기를 원하지는 않겠죠. 좋아해서 만나는 거고 헤어졌지만 좋아해요. 하지만 문제는 만나게 되면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싫은 거지. 이렇게 자꾸 싸워가지고 불행해서 헤어질 게 뻔하니까 헤어지자라는 게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제 카테고리아라는 걸 해야 돼요. 제 카테고리아를 하려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제 카테고리아라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인식이 원래 A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B라는 사람으로 인식을 바꾸는 일이에요. 프레임을 높이는 일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달라졌다라는 인식을 주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변했다라는 인식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A라는 사람한테 새로운 경험이라는 인풋이 들어가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경험이 들어가야지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바뀌지, 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군대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얘가 좀 철이 들어서 왔다라든가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변화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 카테고리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 우리가 헤어지게 된 이유는 어떤 관계죠? 연인 관계로 헤어진 거야. 그럼 연인 관계에서 새로운 경험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지는 경험을 해야지 얘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려면은 이제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지는 행동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사람이 만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은 만나려고 안 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사내 연애 커플들에게 제가 조언을 해드릴 때는 이렇게 하죠.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다른 이성을 만났다가 헤어지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얘기했던 사내 연애 커플이나 되게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 빼고는요, 일정 기간만 떨어져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이라는 게 한 5, 6개월 정도 떨어져만 있어도 사실은 새로운 경험을 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친구를 만났다가 걔랑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근데 한 5, 6개월 정도 떨어져 있거나 뭐 1년이나 2년, 뭐 1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당연히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뭔가 변했을 거를 기대하면서 만나게 되잖아. 얘가 좀 뭔가 달라졌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일정 기간 떨어져 있어도 변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최소가 5, 6개월이에요. 심지어는 한 3개월 정도만 연락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연락해보라고 제가 항상 늦춰 얘기해드리고, 기본적으로는 한 5,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일정 기간 떨어져 있게 되면 얘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사례들마다 제가 기간들을 정해주는 게 좀 다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친듯이 막 매달리고 의존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매달리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변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떨어져 있는 다음에 만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사례들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건 사연을 보고선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이제 제 카테고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좀 뭔가 변했다라는 인식이 생길 만한 상황을 만드셔야 되는데 무조건 매달려서 되려고 하시니까 이게 당연히 변했다라는 인식도 안 되고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2주마다 만나시거나 자주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내 연애 커플들과 이제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연인을 만나서 새로운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변했다라는, 배우고 있다라는 인식을 줘야지 걔도 다시 만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바라보고 있고 아무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는 만나봐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면 세계가 받아들이지를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계속 맨날 만나는데 변한 게 뭐 있어. 그때 헤어졌을 때랑 완전 똑같지. 일정 기간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잖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면 제 카테고리가 안 됩니다.